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의 요소수 훈수두던 일본, 중국의 당하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중국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차량용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 원료 암모니아의 높은 자체 생산 비중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공급망 구조를 비판했던 일본 역시 이 요소수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중국산 수입 중단과 일본 최대 생산업체의 가동 중지,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번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래요. 한국의 요소수 훈수두던 일본, 중국의 당하다입니다. 일본 19일 일본 에너지 전문 매체인 림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암모니아 수출을 규제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해 요소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지난 1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요소수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야후재팬에서도 지난 7일 프리랜서 기자인 하시모토 아이키가 한국은 건너편에서 보는 불이 아니다라는 기재의 글을 썼는데요. 하시모토는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언급하면서 일본도 11월 중순부터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모토는 일본 정부가 요소수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소수가 부족한 이유는 일본도 중국에서 상당량의 요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발 요소 문제가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죠. 일본의 요소수 부족 문제, 그것은 두 가지 원인, 한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일본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미쓰이화학이 최근 40일간 정기 수리를 실시하면서 요소수 공급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 요소수 제조 판매업자는 11월 29일 미쓰이화학 공장의 정기 수리가 종료가 됐지만 유통이 요소수 부족 대란에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소수 대란은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갈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한국으로 빠져나가는 요소수 재고도 요소수 대란에 한몫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요소수 부족이 일어나면서 일부 사이트에서 직구로 해서 일본에서 요소수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소수 부족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메르카리 등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서 리터당 120엔, 한국 돈으로 1254원에 거래되던 요소수가 10배 가까이 급등하는 지금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체 전문 사이트인 모노타로에 의해서도 11월부터 요소수의 구입 수량을 상한을 제한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요소가 부족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루 판매량,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모노타로 관계자는 연말 성수기에 요소수 수요가 늘어나 수급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 같은 조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대형 물류 회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요소수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서 대형 물류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일본 양대 택배 회사인 야마토 운수와 사가와가 편은 지금 현 단계에서 요소수 부족에 영향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물류 회사들은 요소수 부족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쿄 아다치구에서 30대가량의 물류 트럭을 운영하는 이시야마 운송은 지난 14일 소속 운전소 전원에게 요소수를 보급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이 채워둘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화물량이 평소에 두세 배가 늘어나는 연말 성수기 동안 요소수 부족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회사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야마 겐지 운송 전문은 보급량을 제한하는 주유소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일본 2위 택배 회사인 사가와큐 빈 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2위 택배 회사인
사가와 큐빈 관계자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요소수 사태는 일본을 덮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트럭 이외에도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버스 그리고 건설 기계 등도 요소수 부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사히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요소수에 대해서 지금 안전지대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소수, 한국에서 벌어진 이런 요소수난에 대해서 안전지대로 분류가 되었었죠. 그 배경은 요소의 주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80%를 국내에서 소비되는 암모니아 수량의 80%를 자체 생산하고 그리고 디젤 차의 비율이 지금 한국보다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디젤의 폭풍이 한번 불었었죠. 이명박 정부 때 디젤을 해서 또 디젤 게이트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의 디젤 차들이 아주 호황을 누렸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일본과 같은 경우는 디젤 차의 비중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과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디젤 차의 비중이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상황이죠.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확보한 암모니아 96만 2,814톤 가운데 77%인 74만 3,231톤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자체 생산했다는 내용이죠. 일본의 우베코산이 36만 톤, 미쓰이화학이 31만 톤, 쇼와전공이 12만 톤, 닛산화학이 12만 톤 등 4개 회사에서 91만 톤의 생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77%인 74만 3,231톤을 자체 생산했어요. 물론 이걸 100%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부족분의 암모니아 수입도 중국에서 일절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등 3개 나라부터 연간 확보량의 23% 정도를 수입하고 있죠. 한편 지난해 판매된 승용차 288만 대 가운데 디젤차의 비중은 고작 5.8%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버스와 트럭의 99%는 디젤차이지만 요소수를 생산하는 타입은 대부분 2010년도에서 2015년도에 생산된 디젤 트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한국에서 요소수난이 심각했던 11월 초만 해도 일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의 요소수는 10리터당 1,500원에 정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을 통해서 일본에서 직접 구매 방식으로 요소수를 사들이기도 할 정도로 일본의 요소수의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본에서 요소수 부족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요소수가 부족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요소수의 근본 원인은 중국산 요소수 완제품 수입의 감소 때문입니다. 중국산 요소수 완제품을 의존하던 일부 사업자들이 중국발 요소수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이때부터 한국도 요소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죠. 그때 당시에 한국은 요소를 직접 수입해서 한국의 롯데정밀화학에서 요소수를 만들었고 이것을 판매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최대 종합상사 이토추의 에너지 부분 자회사인 이토추 NX의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많은 사업자가 가격이 싼 중국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중국 제품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서 어깨가 패닉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요소수를 지금 외국에 판매하기 시작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요소 생산 1위 업체인 미쓰이화학이 10월부터 정기 점검을 위해서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것도 요소수 부족 현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2위 닛산화학이 11월 이후 신규 고객의 주문을 받지 않고 기존 고객도 종전 물량만큼만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쓰이화학 일본 공장은 정기 점검을 마치고 가동을 재개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도 일본의 요소수 부족 현상이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토추 NX 관계자는 중국의 움직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급 압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렴한 중국산 요소수를 수입했던 업자들의 공급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한국과 같은 경우도 중국과 계약을 맺어서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일본 내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일본 내 낮은 디젤 차량의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엔진을 만드는 지금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 감소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승용차 288만 대 중 디젤차는 5.8%에 그쳤죠. 그나마 버스와 트럭 8만 4천 10대 중 99%는 디젤차지만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100% 친환경 차량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립 대림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본은 미국처럼 디젤차 보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 수입산 디젤 승용차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시장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만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강조되면서 후진국에서도 암모니아 생산을 규제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요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일본에서도 요소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는 조금 덧붙이는 말을 했어요. 요소수는 자동차 외에 선박, 건설기계 등에서 사용되며 암모니아는 비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의 요소수 문제는 결코 낙관할 수도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의 요소수 문제가 중국발 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중에 한국에서도 일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요소수의 수입이 중단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성으로 지금 일본의 최대 공장이 문을 닫은 것 40일간,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요소수 문제는 빠르게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장기적인 문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디젤 차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